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2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제가 이재명의 끝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했습니까? 반드시 안 좋게 끝난다. 이재명은 감옥에 가고 만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재명이 탄핵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정청래와 이재명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정청래는 이재명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탄핵 효과까지 들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로 이재명의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더 심한 사람 바로 민주당 밤의 대통령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의 탄핵 얘기까지 쏟아져 나와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지금 정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핵심 지지층 내부와 그리고 이 상황이라고 불리는 김어준 그리고 대통령실 당 지도부가 서로 총질하면서 이재명 너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면 너 탄핵당할 수도 있어. 그동안 우리가 너 봐줬는데 너 사실은 그 백혜룡 경정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지휘했던 거 그거 직권남용으로 너 걸어가지고 수사당하고 탄핵당할 수도 있었어. 우리가 봐주니까 바본 줄 알아? 이러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총질하면서 싸우는 모습 이재명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상황은 누구냐? 진짜 비서실세는 현지 김현지냐 아니면 밖에 있는 밤의 대통령 김어준이냐 했을 때 김어준이 사실상 상황 노릇을 하면서 이 정부의 정책 기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일개의 유튜버가 저쪽에서는 완전한 상황이죠. 상황 유튜버가 바로 대통령보다 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다? 꼭두각시다. 허수아비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판이 벌어졌다. 이재명 탄핵으로 가는 판이 벌어졌다. 이때 국민의힘 107명이 전원이 나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 공소 취소 거래 검사 측에 검찰을 유지해주고 검찰의 수사 보안권을 주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는 것, 재판을 아예 없애는 이런 방식을 쓰는 이 거래는 무엇이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이것은 탄핵 사유임이 맞다. 이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끝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7명이 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국민의힘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탄핵이고 가짜라면 김어준이 책임져야 된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장도혁 대표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가짜라면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 김건희 여사 공격할 때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 붙인 적 있습니까? 가짜라면 붙인 적 있습니까? 그동안에 김어준이 내세웠던 음모론이 전부 가짜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저들이 지금 내부 분열, 내부 싸움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참전을 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탄핵돼야 된다. 국정농단이다. 사법 거래를 한 것이다. 검찰 거래를 한 것이다. 이재명은 물러나라. 이러고 그냥 들끓게 빠바바박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어쩌고 가짜라면 김어준이 책임지고 김어준이 왜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총 공격을 해서 지금 판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을 흔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복귀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 발목 잡힐 필요 없고 한동훈께 무시하고 그냥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김어준, 정청래, 문재인, 조국 이쪽에서 이재명을 치기 시작했다. 지금 기회는 이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재명에 관한 소식, 이재명은 반드시 당한다. 탄핵을 당하든 감옥을 가는 반드시 그 끝이 안 좋게 되어 있다. 임기를 못 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김어준 방송 얘기 어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일에요.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만약에 검찰 개편, 이 검찰 개편과 관련해서 검사편을 드는 보완 수사권을 남겨주는 검사편을 드는 정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임기 말이 됐을 때 검찰에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자 그 옆에 출연한 출연자가 만약에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 지시 등을 직권남용으로 엮어서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탄핵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학습 효과를 자극하면서 이재명이 검찰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이런 배수의 진을 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편, 당내 강경파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이재명 편이 아닌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과 관련이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이 김어준이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MBC 기자 출신의 제보라고 하면서 신빙성을 높여가지고 그 제보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보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거더군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검찰한테 이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하면 너희들 검찰 살려준다.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게 또 바로 정성호 법무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처음에는요. 오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검사들에게 했을 뿐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검사에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건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얘기. 결국에 정성호가 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이야기한 거죠. 자,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오후에 정성호가 긴급하게 자신의 SNS에 올려가지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면 달라집니까? 마찬가지죠. 결국에 했다는 소리죠. 결국에 이재명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했다는 소리로 지금 김어준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이재명을 탄핵까지 몰고 가려는 이런 세력까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의 비판점은요. 이재명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됐다. 그리고 유튜버 정청래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재명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이재명 세력이란 건 없다는 것. 그리고 공소 취소와 수사권 거래. 이것은 결국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핵 사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완전히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비선 실세 논란뿐만 아니라 권력자 본인의 실세 논란까지 이것은 당장이라도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요. 청와대로 달려가서 이재명한테 항의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들어눕고 검찰에 가가지고 사실관계 파악하자고 하면서 검찰한테 기자회견하자고 계속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김어준이 책임져라? 이딴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어준이 왜 책임을 집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책임져야죠.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치 공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다시 바보처럼 선비처럼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광장에 나가서 2030 손을 잡고 재판을 중지한 것도 모자라서 검찰과 거래를 해서 수사를 없애려고 하느냐? 이 나쁜 악덕한 대통령아! 이러면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좀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와중에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나가라. 이재명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재명 리재명? Who are you? Who is it? 이재명 누구야?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이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을 포함해서 무역법 301조,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을 조사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말씀을 드렸죠. 슈퍼 301조. 그러니까 미국 무역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서 미국 대통령이 상한이 없는 관세 부과 100%, 150%, 200% 이렇게 상한이 없는 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입 쿼터 이만큼만 수입하겠다라고 쿼터를 줄일 수도 있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 바로 이 미국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정을 밀었죠. 왜 밀었습니까? 미국의 판사가 이 행정부가 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무효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없이 관세를 철회할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갔죠.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래? 이 국회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내가 행정부가 관세를 적용해서 그것이 무효라면 행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거야.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외교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산업통상부의 역할이고 안보실장의 역할이고 산업부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저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랜 B를 가지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 조사의 핵심은요. 이 공급망,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이런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이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미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 공장 다 미국으로 와라. 남미에 있는 거 다시 미국으로 갖고 와라. 베트남에 있는 거 미국으로 갖고 와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이 되고 대미 상품 서비스 무역도 흑자가 증가가 됐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보내는 분야가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해양 장비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현대, 기아, 니들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 하나오션 미국 와서 해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와서 해라. 니들이 수입해가지고 흑자 내는 거 우리 그 꼴 못 본다. 미국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실시돼가지고 11일 어제 어떻게 10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노총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 다 나와가지고 파업한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도 제가 광화문에 다녀오니까요. 광화문에 진짜 사장 나와라 하면서 벌써부터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진짜 사장 나와라 라고 하면서 교섭을 요구하면서 임금 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여기에 굳이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노란봉투법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을 아주 옥죄는 법을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재명은요. 미국에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 기업 사절단이라고 해서 기업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 기업들도 어차피 투자 약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미국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해보죠. 왜요?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없어지니까요. 자,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다른 거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그리고 의약품 가격, 수산물, 쌀
쌀 개방한다고 하면 지금 또 농민들이 난리 나겠죠? 이 쌀 시장 개방, 농수산물 개방됩니다. FTA 10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 이제 들어올 텐데 앞으로 이재명은 노조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당할 겁니다. 이재명은 미국한테도 받고요. 내부의 노조한테도 받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받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얻어맞을 겁니다. 게다가 김어준까지도 때리고 있으니까 사방군데서 얻어맞아서 얻어 터질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미 정상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정책과 관련해가지고도 미국이 니들 한국이 왜 이렇게 미국한테 불합리하게 하느냐, 뭐 쿠팡 사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법이 중국 기업한테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한테 더 유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못 봐준다 하면서 미국이 손을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손 봐준다는데 자, 마두로 손 받고요, 이란 손 받고요, 그리고 김정은 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어떻게 손 볼까요? 예, 제가 이렇게 손작업을 한다고 해서 진짜로 때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정말 마음이 곱고 곱습니다. 제 고운 입에서 이재명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정말 저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무튼 이재명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재명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생명을 앗아간 사람. 이 사람은요, 아마 이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사람이다. 누굽니까? 바로 정은경입니다. 정은경, 이물질 코로나 백신. 사실 백신을 안 맞겠다고 했는데 모두 다 맞힌 게 바로 문재인 정은경이죠. 그러면서 정은경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재인도 왜 이렇게 늦게 맞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추측컨대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오염물질, 곰팡이 백신 때문이 아닐까.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강제 접종을 하라고 한 것이죠. 자, 일본에서는요, 코로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나오자 163만 회분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은경은요, 폐기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전 국민한테 강제로 접종을 시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요, 국민에게 저지른 강제 폭행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폭행을 넘어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살인행위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백신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더러운 백신, 이물질 백신,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아서 국민연금을 불태우고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보내야죠. 단순히 한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일입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죠. 사퇴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접종을 강행시킨 사람 과연 정은경 혼자 했을 것이냐. 정은경도 이 의료 카르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지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정은경 혼자 했겠느냐, 아니면 정은경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겠느냐, 질병관리청을 만들어준 문재인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정은경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 밝혀지고 있어요. 선거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없었다고 했는데 부정선거를 크게 보면요, 부실선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부실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부실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선관위까지도 부실선거 인정하고 있어요. 자, 부실이 하나 있을 때 그 부실이 한 표 차이라도 난다면 그것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저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 백신과 관련해서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밝혀진 것처럼 진짜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씩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아무리 대통령을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한 말을 더 했는데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없은 당 흔들기. 오세훈 이제 그만 떼써라. 이 저륜 요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거는 이
탄핵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국민의힘 책임이다.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여당이 돼가지고 배지 달고 어깨 뽕 들어가고 그냥 지역구에만 나가가지고 허허실실 다니면서 자기 배지나 유지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언론과 상대하지도 않고 미디어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요. 지금 미디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요, 좌파들은요, 쭉 말씀드렸죠. 이 거대한 카르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여기에 따른 유튜브, 그 다음에 JTBC, MBN, TV조선 채널A, 여기에 따른 또 유튜브 채널 안에서의 정치 코너, 그리고 또 신문들, 각 신문사마다 있는 채널, 또 좌파들 본인, 연예인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 채널, 이런 채널에 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충격적인 뉴스, 대변인단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변인단들은 유튜브에 나가지 마라. 제정신입니까? 지금 하루라도 더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매일신문이 많은 분들이 보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매일신문에 좌파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우파는 좌파에 왜 못 나갑니까? 더 나가서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그 유튜브 나가지 말라고 지금 위에서 지시를 국민의힘이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난리가 났다, 구포시장, 서문시장, 난리가 났다, 이러는데, 거기 가서 오마이뉴스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 먹방 찍고 갔다 오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와가지고 괜히 장사만 못하고 힘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느냐. 한동훈, 당의 대우를 끊임없이 교란하는 한동훈의 대중동원은 그 뿌리가 문재인 지지 모임이었던 깨시연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면요. 일단 단일 대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떼쓰기하고 있는 오세훈 어쩌란 말입니까? 오세훈 본인한테 꽃가마 태워서 공천 주란 말입니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조강한 최고위원도 얘기하더군요. 오세훈 안 나오면 BC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가세요. 나가서 개혁신당을 가든 자기들 중도당을 차리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남아서 또 다른 당으로 철저하게 보수주의를 택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다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의 결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 한동훈이 그렇게 해주면 한동훈 밑으로 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한동훈이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 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행정가 노릇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오를 또 누리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당을 흔들지 말고 그 사람들은 나가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어디다? 바로 이재명의 탄핵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